최근 들어 전세 사기가 활기를 치면서 피해를 본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사회 초년생이거나 부동산 지식이 부족해서 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대출받아서 내가 살 집이라고 좋아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주인이 바뀌고 경매질차를 밟게 된다면 일이 손에 잡힐까요? 정작 해야 할 일은 하지 못하고 법적 조치를 해야 하나? 이사를 가야 하나? 돈은 돌려받을 수 있는 건가? 다양한 문제들이 나오면서 괴로움이 쌓이게 되죠. 피해는 자신이 당했는데 보상받을 방법은 없고 집주인은 배째라 나몰라라 하고 고생은 진탕하는데 해결책은 보이지 않고 자신을 도와줄 사람조차 변변히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고민만 하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변호사나 법무사를 만나 법적 상담을 받게 되고 돈과 시간, 노력까지 들여야 하는데 정작 좋은 결과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하니 답답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부동산 가격이 오를 때는 알지 못했다가 가격이 떨어지면서 다양한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벼락거지가 된 것 같아 상실감이 크다고 하는 말이 엊그제 같은데 지금은 현실적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고 자신의 일이 되어버리니 심각성을 실감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살아가면서 부동산 등기하고 전세보험 가입하고 이런 절차를 몇 번이나 하게 될까요? 대부분은 집 사기 전까지 독립해서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갖기까지 관심조차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에 이번 하락장의 교훈을 그냥 넘기지 마시고 어떻게 대처하며 살아야 할지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사기를 당하신 분들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런 사례를 타산지색으로 삼아 다시는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이미 일어난 일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 지금부터는 수습을 잘하는 것도 자신의 삶에 유익한 교훈이 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마음이 필요해 보입니다. 어떻게 하면 사기를 당하지 않을까요? 사기의 범위가 어디까지일까요? 대통령까지 나서서 전세 사기를 막아야 한다고 지시했다고 하네요. 서민과 청년층을 울리는 가짜 매물 광고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단속하라고 주문했다고 합니다. 사기 예방이 정부의 노력만으로 될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분명 알지 못하면 당하게 되고 알면서도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부동산은 금액이 큰 만큼 사기꾼도 많을 수 있습니다. 법을 잘 이용하고 일반인들이 쉽게 접하지 못한 용어와 어려운 말들이 더욱더 위험을 증가시킨다는 생각이 듭니다. 쉽게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말들로 구성되어 있으면 좋을 텐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고 공부해서 알아가기에는 만만한 양이 아니고 일상에 자주 하는 경험이면 공부를 하겠지만 그렇지도 않은 것 같고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기 사고가 많다고 하지만 생각만큼 빈번하지 않고 뉴스에 나올 만큼 소수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자주 꾸준하게 일어난다면 뉴스거리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대부분은 문제가 없으나 작은 확률이지만 문제가 발생하면 큰일로 이어질 수 있으니 미리 공부해 두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대부분은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 하게 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집을 구하거나 부동산 투자를 꿈꾸고 계시다면 전세 사기가 부동산 사기가 자신의 일이 되지 않도록 미리 공부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간단한 계약을 할 수 있도록 용어에 대해서만이라도 공부해 두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부동산 사기는 누구나 당할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 믿어줘야 하나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중개업자가 다 나쁜 것도 아니고 대부분 부동산 투자로 돈을 번 사람들은 어떤가요? 정직하게 일하는 중개업자를 만나서 부를 이루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소수의 좋지 않은 업자들 때문에 전체가 불신되면 안 되겠죠. 너무 불신하게 되면 기회도 함께 놓칠 수 있습니다. 일이 닥치기 전에 미리 친분을 쌓아보라고 하고 싶습니다. 주변에 널려 있는 것이 부동산 사무소 아닌가요?
조금만 친해놓으면 사기당할 확률은 확실히 줄어들게 됩니다. 대부분의 부동산 중개업자는 손해를 입히기보다 자산을 지키게 하는 성기능이 많을 것입니다. 뉴스에 나오는 나쁜 소식을 접하다 보니 멀쩡한 사람까지 색안경을 끼게 보게 되고 불신하게 되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기를 당하는 대부분의 사례는 욕심이 들어갈 때입니다. 주변 시세보다 월등히 낮은 가격 아니면 시세 차익으로 엄청난 부를 안겨주는 사례, 그런 사례가 아니면 사기는 많지 않습니다. 욕심이 객관적 시각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부동산은 큰 결정이기에 반드시 상의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비슷한 수준의 사람이 아닌 전문가와의 상담을 한 번쯤은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대부분 일이 터지고 난 후 찾아오기에 별로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일이 발생하기 전에 방문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자산을 지킬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과도한 욕심이 좋지 않은 이유는 그런 수익이면 자신이 하지 남들에게 소개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조금은 의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기는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당할 가능성보다 친한 지인들에게 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잘 알지 못하니 전적으로 맡기게 되고 그러다 보면 좋지 않은 결과를 낳을 때가 대부분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사기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길이 없는 땅을 사서 고생하는 사람도 있고 개발 행위가 되지 않은 토지를 사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이자만 내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런 일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하고 전문가들과 친해지는 것이 좋습니다.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좋지만 그렇게 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동산 관련 피해가 증가하게 되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사기 피해는 특히나 부동산 관련 경험이 잘 없는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하여 사기 범죄를 저지르는 일이 많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렇기에 부동산 계약을 진행하고자 한다면 저렴한 금액이라고 하여 무작정 계약을 진행해서는 안 되며 신축이나 건설시설의 위법 건축물 등 조금이라도 불법적 요소가 있는 매물과는 거리를 두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계약을 계속 재촉한다면 사기 범죄를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당연하고 위법 건축물이나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흔적이 있는 매물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시 전세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미리 확인하시고 가능하다면 계약을 진행해도 무리는 없어 보이지만 대부분 사기를 목적으로 하는 매물은 협조가 원활하지 않다는 것을 유의하시고 가능하지 않다고 한다면 다른 매물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 보증보험금이 아까워서 해두지 않으면 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 계약 직전에 한 번쯤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 관련 사기의 또 다른 유형으로는 임대인에게 위임받은 관리인이 임대인에게는 월세를 계약한다고 하면서 세입자에게는 전세로 계약을 진행하여 중간에서 보증금을 가르쳐내는 일이 간혹 발생하기도 합니다. 뉴스에서 종종 방영되기도 했는데요. 오피스텔 전체를 전세 계약하고 전세금 100억 원 이상을 가로챈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월세로 살아가고 있는 세입자가 자신이 마치 집주인인 것처럼 속여서 전세 세입자를 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인 여부는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주인이 아닌 통장에는 절대 입금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계약된 부동산이 담보 설정이나 가처분과 같은 계약자가 의도하였던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이를 고지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만일 이러한 의무를 저버리고 미리 고지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극적 기망행위가 인정되면서 부동산 전세 사기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안건은 상당히 복잡한 사안으로 법률적인 자문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처럼 사기를 당한 것이 명백한 상황이라면 부동산 전세 사기 고소와 함께 민사소송도 진행해야 합니다. 적극적 대치가 필요한 대목입니다. 최근에는
깡통 주택으로 인한 피해가 자주 발생하고 있기에 계약을 할 당시 보증금의 금액과 매입 액수의 차이가 미미하다고 한다면 한 번쯤은 의심해보고 제대로 알아보고 계약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금과 매매계약의 차이가 미미하다는 것은 항상 불안한 요소로 작용하기에 혜택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나중에 가격이 떨어질 때를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실소유자가 대출이 얼마나 있는지, 또 최종 소유자의 이름과 계약 체결을 하고자 하는 집주인이 일치하는지 등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아야 합니다. 또한 가압류, 건재당권 설정을 확인하여 문제가 있는 부분은 없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여기서 저당권이 미리 수립하였던 내역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융자를 받은 것이며, 이런 융자가 80% 이상이라면 위험하다고 판단하시고 피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또한 집주인의 신분증과 등기필증을 통해 등기사항 정부명령서상에 등록되어 있는 명의자가 맞는지 확인해야 하며, 만약 신탁인 경우라면 신탁회사와 계약이 체결된 것인지를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선순위 임차인의 전입 가구에 관련해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등기 순서와 확정 일자를 받게 된 순서에 따라 배당을 받게 되기 때문에 순서에 밀리게 된다면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피해를 입게 되어 부동산 전세 사기 고소를 진행하고자 한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규정되어 있는 대항력과 확정일자, 우선 변제권과 임차권 등기명령 등에 관련하여 확실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승소를 하였다고 무조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상대가 보증금 반환을 해야 한다는 판결을 받았음에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강제집행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만일 재산이 전혀 없는 상태라고 한다면 아무리 승소를 하여 강제집행을 진행하더라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부동산 전세 사기 고소를 진행하기 전에 미리 상대방이 재산을 응리 처분하지 못하도록 반드시 가처분 신청을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처럼 무작정 소송을 진행한다고 하여 보조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며,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대비를 해야 하는 만큼 혼자서는 해결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기에 신속히 법률적인 도움을 받아 함께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도움이 될 듯 합니다. 전세 사기뿐만 아니라 부동산 사기는 다양합니다. 잘 안다고 당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속이려고 마음만 먹으면 결국은 당하게 되는 것이 사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건이 너무 좋다면 일단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개발계획, 자신만 아는 정보 이런 것에 속지 마시고, 요즘은 정보가 대부분 오픈되어 있으니 직접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게 된다면 사기에서 조금은 자유로울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사기는 누구나 당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인 사람들도 사기 피해를 입어 적지 않은 손해를 감당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100명의 경찰이 1명의 도둑을 잡기가 쉽지 않듯 사기는 항상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에 안다고 당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자산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과도한 수익에 회복되지 마시고 친한 사람일수록 확인 절차는 철저히 하는 것이 나중을 대비하여 좋습니다. 대부분 지인, 가까운 친인척에 의한 투자가 좋지 않은 결과로 이어질 때 마음의 상처까지 더하여 더욱더 고통스러운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부동산은 더 이상 외면 대상이 아니라 친해져야 할 대상임을 잊지 마시고, 가격의 상승과 하락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터전을 지키고 자산을 지키는 기본 수단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구독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상당한 힘이 됩니다. 행복하세요. 강남 서초 빌딩 매매 중개 전문 부동산 더 빌딩 강남은 선릉역 도보 3분 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빌딩 매매 컨설팅 접수 및 예약 방문을 환영합니다.
또한 방문 상담 시 광고에 없는 숨은 매물들을 소개받으실 수 있으니 많은 연락 부탁드립니다.